네, 안녕하세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도전하는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순열 구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수학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NPR이라고 표기를 하면 n개의 원소에서 n 이하의 r개를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임의의 집합을 받아서 여러 가지 다른 순서로 뒤섞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서를 뽑아내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은 순열의 개수는 총 순열의 개수는 원소라고 잘못 썼네요. 원소가 아니고 총 순열의 수는 순열 난리 났습니다. 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순열의 정의인데 오늘은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순열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즉 n과 r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부분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순열의 개수는 n 팩토리얼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예제로 보자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어진 원소가 없는 경우엔 당연히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뭐 1이랑 2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1, 2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 완전 순서를 뒤바꾼 2, 1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두 개일 때는 n 팩토리얼 지금 2 팩토리얼이 되니까 2 곱하기 1 해서 두 개가 나오죠. 3개부터는 좀 커져요. 왜냐면 1, 2, 3을 섞었을 경우 1, 2, 3 그대로 나온 거 하나 있고 뒷부분 두 개만 바꾼 거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순서를 다 뒤바꿔서 마구 섞은 거 전체를 다 뽑아본 거죠. 이거보다 아마 다르게 섞은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3 팩토리얼에서 3, 2, 1 곱한 6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의 원소가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열도 마찬가지로 명령형으로 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런 방법으로 하나 풀어볼게요. 뭐 꼭 이걸로만 풀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서 풀 수 있으니까 다른 조건으로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제기로 풀어볼 거고요. 리커전의 기저 조건은 빈 리스트의 순열은 그냥 빈 리스트 하나만 담은 거 남겨주면 될 것 같고 제기 조건으로 전체 리스트의 요소를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x라고 하고 그 요소만 제외한 리스트를 기준으로 되풀이 리커전을 돌겠다는 거죠. 돌고 나서 뒷부분에 어떤 순열을 뽑았을 거고 그 순열을 뽑은 결과를 앞에 x랑 붙이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이 그림으로 그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리스트 하나하나 차례대로 뽑은 다음에 개 뺀 리스트를 뒷부분에 넘겨놓고 순열을 되돌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아마 코드로 보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스칼라 코드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풀이했어요, 저는. 뭐 이게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permuta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역시 제네릭으로 t를 받아서 그 리스트 t를 받은 다음에 걔를 마구 섞은 리스트를 뒤에 뽑아서 돌려주겠다. 이런 형태가 되고요. 리커전으로 빈 리스트의 경우에는 그냥 빈 결과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순열은 사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덱스랑 같이 액세스를 추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zip with index라는 리스트에 걸려있는 함수가 있고 얘를 받게 되면 뒷부분에 원래 원소와 인덱스가 같이 나와요. 마치 우리 명령형 프로그래밍 할 때 폼은 돌면서 인덱스 기준으로 어떤 배열의 원소들 추출하잖아요. 걔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 아마 제가 이 실제 예제는 x라고 바꾼 것 같은데 x를 하나하나 뽑아서 순서대로 뽑는 거죠. 0번째는 0번째에 있는 x가 나올 거고요. 1번째는 1번째에 있는 그 다음 원소들이 나올 거예요. 차례대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remove at access i는 뭐냐면 그 access 원래 받은 리스트에서 i번째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를 뒤에서 또 구현할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바탕으로 x를 앞에다 붙인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이어붙이면 순열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코드로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도 아직 h네요. 왜 제가 이걸 h라고 했을까요? x로 표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x들 중에 이제 x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퍼뮤테이션으로 봤는데 remove at은 따로 구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면 remove at은 XS 중에 i번째 원소만 제거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부분 i번째 요소까지 추출하고 i 플러스 1
요소까지 제외한 뒷부분을 추출해서 더했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 복잡도상으로 이게 n타임 걸리고요. 이것도 n타임 걸리고요. 그걸 또 두 개 합치는데 n타임이 걸려요. 그래서 3n이 총 걸려요. 그래서 복잡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낭비가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걸 또 n으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늘의 핵심은 아니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논리적으로 푼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능은 좀 좋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출한 리스트를 그 다음 제기로 퍼뮤테이션으로 다시 호출하고 그렇게 뽑은 거를 x랑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만큼 계속 반복해서 돌고 뒷부분은 별거 아니에요. 뒷부분은 그냥 화면에 프린트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제로 프린트하는데 뭘 하냐면 빈 리스트에 대한 결과 순열 뽑아주시고요. 1에 대한 결과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 결국 하나밖에 없겠죠. 걔에 대한 결과 화면에 찍어주시고요. 여기가 핵심일 텐데 1, 2, 3 하게 되면 6개의 원소가 화면에 찍혀야 될 겁니다. 실행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6개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얼추 맞기는 한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역시 이번 시간에도 속성 기반으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속성 기반 테스트는 개수를 점검하면 일단 정확하겠죠. 개수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번에도 이게 커지면 팩토리얼 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작은 리스트에 대해서 최대 7개의 원소만 들어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경우에 퍼뮤테이션 액세스를 돌려보면 그 결과의 수는 원래 주어진 n, 액세스 사이즈 n의 팩토리얼 수만큼 될 거예요. 팩토리얼은 스칼라에도 마땅히 뭐 함수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그냥 만들었어요. 1부터 n까지 해서 차례대로 곱하면 되죠. 처음에는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리커전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대부분이 리커전을 써서 할 수 있지만 리커전을 사실 늘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미 준비된 리커전으로 활용돼서 뭐 풀어져 있을 내용들을 활용해서 그대로 쓰는 것도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입력과 아웃풋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뭐 리커전으로 풀어야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팩토리얼 구한 함수로 결과값을 평가했고 이게 맞게 나오면 일단 순열의 개수를 뽑는 건 맞았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속성으로 이 순열은 결국 원래 리스트를 임의로 섞었을 때 마구잡이로 섞었을 때 그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겠죠. 여러 개가 다 여러 순서로 다 있었을 텐데 어떻게 섞든지 간에 걘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스칼라의 랜덤 오브젝트에 있는 셔플이란 메소드를 통해서 액세스를 섞어봤고요. 그게 내가 구한 순열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맞다고 보는 거죠.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역시 문제없이 통과됐다고 나오고요.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수를 잘못했어. 내가 이거보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럼 틀렸다는 게 나올 거예요. 테스트가 잘 돌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고요. 여기도 테스트 해보면 좋을 텐데 자세한 거는 제가 기덥에 올려놓은 소스 기준으로 판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커전으로 구한 순열들을 속성 기반으로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굳이 사실 스칼라에선 이걸 일일이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위해서 했고요. 알고리즘 문제풀이에서도 순열이 필요하다면 사실 원래 들어있는 permutations라는 함수,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어디에 들어있어? 리스트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구현한 그 소스 말고 원래 스칼라에 들어있는 소스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access라는 리스트를 받았을 때 access에 permutation이라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이게 아마 이터레이션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쫓아가 보면 이미 잘 구현돼 있어요. 제기로 풀었네요. 제기로 비었을 경우엔 그냥 싱글 돌려주고 아닐 경우엔 permutation 이터레이터 다른 걸 돌려줘 해서 이게 아마 스트림처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뽑아내면서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는 걸 화면에 보여줄 거니까 make string으로 전체를 다 프린트 할 거고요. 결과 맞게 나오나 보면은 네, 적어도 지금 눈으로 보기엔 큰 차이는 없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속성 기반 테스트에서 이 스칼라에서 준비해 놓은 퍼뮤테이션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도 우리가 구현한 게 맞게 구현했는지 확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순열을 구하는 문제를 리커전으로 직접 풀어보고 스칼라 API 있는 걸 그대로 써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리커전에 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합 만드는 방법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